호화로움과 고요함 속에서 한 백만장자 임원은 어머니를 잃고 상심한 딸에게 더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절망한 그는 모두 앞에서 믿기 힘든 도전을 내걸었다. 누군가 소녀를 웃게 만들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겸손한 청소부가 받아들였고 단순한 색색의 단추 하나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사무실의 유리창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빛으로 가득한 밤의 스카이라인은 그의 내면의 공허함과 대조적이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림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한국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공과 부는 1년 전 그가 잃은 것을 돌려줄 수 없었다. 도윤 씨, 이사회 회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강도윤의 삶은 완벽한 듯했다. 성공적인 사업,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하지만 아내 서지훈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특히 그의 4살 된 딸 강혜우는 어머니의 부재를 가장 크게 느꼈다. 한때 활기차고 웃음 많던 아이는 이제 무표정하고 말이 없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최고의 보모들과 아동 심리학자들을 고용했지만 아무도 혜운이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는 딸에게 최고의 물질적 환경을 제공했지만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자신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의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냉랭하고 적막했다. 매일 아침 도윤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했다. 일은 그의 피난처였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가 상실감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빠, 오늘은 언제 와요? 혜운이가 아침에 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동안 한 첫 질문이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잠시 멈추었다. 늦을 거야, 혜운아.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혜운이의 작은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난감 곰을 꼭 안았다. 그 순간 도윤은 딸의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같은 외로움, 같은 공허함. 갑자기 그는 결정을 내렸다. 혜운아, 오늘 아빠랑 회사에 같이 갈래? 혜운이의 눈이 약간 커졌다. 정말요? 그래,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한림그룹은 아이들이 사무실에 오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이사회 의장이었고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많은 이들이 혜운이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도윤은 비서에게 혜운이를 돌보도록 지시했고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다. 혜운이는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나온 도윤은 딸이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실험은 실패한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의 분기별 성과를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혜운이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고 아무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10% 상회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4분기 전망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다. 중년 여성이 조용히 들어와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청소부였다. 도윤은 그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사무실 환경의 일부였고 경영진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혜운이는 알아차렸다. 청소부 여성은 조용히 일하면서 부드럽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한국 전통 자장가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했다. 혜운이의 눈이 청소부를 따라갔다. 처음으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다. 도윤은 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발표 중간에 말을 멈추고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실례합니다.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모든 이사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 계신 분, 그가 청소부 여성을 향해 말했다. 잠시 여기 계시겠어요? 청소부 여성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네, 당신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성은 어색하게 서서 대답했다. 박소율입니다, 사장님. 박소율 씨, 도윤이 말했다. 제 딸이 당신을 보고 있군요. 모든 이사들이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소율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방해했다면요. 소율이 말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나가지 마세요. 도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 딸 혜운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요. 소율은 혜운이를 바라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혜운아. 만나서 반가워. 혜운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소율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중에 그는 그것이 피로, 절망 또는 단순한 직감 때문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박소율 씨,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딸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한림그룹의 CEO가 청소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일까? 소율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장님. 한번 해보죠. 소율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침착함이 있었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혜가 엿보였다. 도윤의 절박한 제안에 이사들이 경악한 반면 소율은 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혜운아, 소율이 부드럽게 말하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내 작은 비밀을 보여줄까? 혜운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소율을 따라갔다. 소율은 천천히 자신의 청소 유니폼에서 작고 화려한 파란색 단추를 풀었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였지만 소율의 손에서는 마법의 물건처럼 보였다. 이건 내 특별한 단추야. 소율이 단추를 혜운이 앞에 들고 말했다. 이 단추에는 마법이 있어. 미소 마법이지. 혜운이는 약간 눈을 깜빡였지만 아직 반응하지 않았다. 소율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공주가 살았어. 공주는 너처럼 아름다웠지만 슬픔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사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지만 도윤은 그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은 소율과 혜운이 사이의 교류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느 날 공주는 크고 무서운 용을 만났어. 이 용은 세상의 모든 웃음을 훔쳐갔지. 그래서 왕국이 슬픔에 잠겼어. 소율이 손으로 커다란 용 모양을 만들어 보이자 혜운이의 눈이 약간 커졌다. 공주는 용에게 다가가 물었어. 왜 우리의 웃음을 훔쳐갔나요? 용은 대답했지.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아서 외로웠어요. 소율은 목소리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야기의 각 부분에 맞게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그래서 공주는 용에게 제안했어. 내가 당신과 놀아줄게요. 하지만 우리의 웃음을 돌려주세요. 용은 기뻐하며 동의했지. 소율은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혜운이에게 더 가까이 보여주었다. 공주는 이 마법 단추를 사용해 용의 마음을 열었어. 이 단추는 상상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 공주는 상상력으로 용과 함께 구름 위를 날고 바닷속을 헤엄치고 별들 사이를 뛰어다녔어. 소율은 단추를 살짝 움직이며 빛이 반사되게 했다. 혜운이의 눈이 단추를 따라갔다. 그리고 알아. 용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 모든 웃음을 왕국에 돌려주었어. 공주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지. 소율은 단추를 혜운이의 작은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았다. 이 단추를 만지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어. 마치 공주처럼 말이야. 혜운이는 단추를 바라보았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혜운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혜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순수하고 수정같이 맑은 웃음이었다.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엄숙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은이는 단추를 들고 소유를 바라보았다.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달 만에 한 가장 긴 문장이었다. 소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혜은아, 네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해 줄게.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한 사람이 목을 가다듬었다. 강 사장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는 혜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혜은아, 괜찮아?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추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빠, 이게 마법 단추예요.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라운 단추구나. 그는 일어서서 소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약간 부끄러워 보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박소율 씨, 도윤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소율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별말씀을요, 사장님. 혜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혜은이는 단추를 꼭 쥐고 그녀를 따라갔다. 도윤의 사무실에서 혜은이는 소파에 앉아 소율의 이야기를 더 들었다. 도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워했다. 잠시 후 그의 비서가 들어와 혜은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단추를 내려놓지 않고 과자를 먹었다. 도윤은 소율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냈죠?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지만 아무도 혜은이를 웃게 하지 못했어요. 소율은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전문가가 아닌 단순한 진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거짓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당신은 아이들과 일한 경험이 있나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키우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요. 도윤은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질문을 했다. 회의실에서 한 제안에 대해 소율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사장님, 그건 혜은이를 도우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란 걸 알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소율이 말했다. 혜은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소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친절함과 지혜가 묻어났다. 그녀의 눈은 밝고 지적이었으며 미소는 진실되었다. 박소율 씨, 제안이 있습니다.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혜은이가 당신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혜은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추를 꼭 쥐고 있었다. 좋아요. 소율이 마침내 말했다. 혜은이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청소일도 계속해야 해요. 그건 제 주업이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소율이 덧붙였다. 아이에게는 특별한 장난감이나 값비싼 선물보다 아버지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도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소율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해요. 다른 층도 청소해야 하거든요. 그녀는 혜은이에게 인사했다.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혜은아? 혜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율이 사무실을 나간 후 도윤은 딸 옆에 앉았다. 혜은아, 오늘 기분이 어때? 혜은이는 단추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마법이에요, 아빠. 소율 이모가 그랬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마법 같구나.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혜운이는 오랜만에 저녁을 잘 먹었다. 그녀는 소율과 마법 단추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도윤은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충동적으로 한 발언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내일 이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일부 이사들은 그가 회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다. 혜운이가 웃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몇 달 동안 바라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혜운이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빠, 오늘 소율 이모 볼 거예요. 도윤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래, 오늘도 회사에 같이 갈 거야. 아침 식사 동안 혜운이는 마법 단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은 딸의 상상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거의 잊고 있던 혜운이의 모습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여러 직원들이 도윤과 혜운이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제의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다.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강 사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 부사장이 도윤을 불러 세웠다. 그는 한림그룹의 부회장이자 도윤의 장인이었다. 서지윤의 아버지였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도윤이 대답했다. 그는 혜운이에게 말했다. 혜운아, 비서 누나랑 잠시 있을래? 아빠는 할아버지랑 얘기해야 해.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마법 단추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최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노인은 창가에 서서 도윤을 바라보았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네, 최 부사장이 말했다. 혜운이가 웃었다고 들었어. 그건 좋은 소식이야. 도윤은 놀랐다. 그는 최 부사장이 청소부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이 계속했다. 회의실에서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 회사의 얼굴이야, 도윤. 당신의 행동과 말은 한림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그건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 청소부 여성이 혜운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당신의 사생활과 회사 업무는 분리되어야 해. 네, 아버님. 그리고 도윤, 최 부사장이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 당신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해. 하지만 신중하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서지윤은 최 부사장의 유일한 딸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도 큰 타격이었다. 이제 가봐, 최 부사장이 말했다. 오늘 일본에서 온 투자자들과 만남이 있지. 네,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혜운이는 이미 소율과 함께 있었다. 소녀는 소파에 앉아 소율이 종이로 접는 종이학을 보고 있었다. 보세요, 혜운아. 이렇게 접으면 날개가 움직여요. 소율이 말했다. 그녀는 종이학에 꼬리를 당겨 날개가 퍼덕이게 했다. 혜운이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저도 할래요. 소율은 도윤을 보고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잠시 들렀는데 혜운이가 저를 보고 괜찮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혜운이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오늘 회의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소율이 말했다. 제가 혜운이를 돌볼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도윤은 망설였다. 정말요? 당신 일은요? 점심시간이에요. 소율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층 청소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차피 근처에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그는 혜운이에게 다가갔다. 혜운아, 아빠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소율 이모랑 있을래? 혜운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소율 이모가 마법 종이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거래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좋아, 아빠는 나중에 올게. 회의 동안 도윤은 계속 혜운이 생각을 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중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엄격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은 이제 종이학, 종이배, 그리고 다양한 종이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은이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소율은 그녀 옆에서 종이를 접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건 또 뭐죠? 도윤이 물었다. 혜은이가 뛰어올라 그에게 달려갔다. 아빠, 우리가 종이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여기 봐요. 기린이랑 코끼리랑 원숭이도 있어요. 도윤은 사무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실제로 그곳은 종이로 만든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은 부끄러운 듯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무 흥분해서. 괜찮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실제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은이가 즐거워 보이네요. 아빠, 소율 이모가 정말 대단해요. 혜은이가 외쳤다. 이모는 손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종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요. 정말 그렇구나, 도윤이 말했다.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했다. 그녀는 평범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특별한 무언가가 빛났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네요. 도윤이 말했다. 소율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오래된 취미일 뿐이에요. 어릴 때 배웠죠. 아빠, 우리 집에 소율 이모 초대해도 돼요? 혜은이가 갑자기 물었다. 이모가 더 많은 종이 동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도윤과 소율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은이의 요청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혜은아, 도윤이 시작했다. 제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소율이 말했다. 당신들은 가족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에요, 혜은이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소율 이모가 와야 해요. 제발요, 아빠. 도윤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혜은이가 이렇게 무언가를 강하게 원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글쎄, 박소율 씨가 괜찮다면. 도윤이 말했다. 소율은 망설였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네, 도윤이 결정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도 함께 하시죠. 소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뛰어올랐다. 야호! 소율 이모가 우리 집에 와요. 도윤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거렸다. 그는 한림그룹의 CEO였다.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었다. 청소부를 집에 초대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일까? 게다가 그의 충동적인 프로포즈 이후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혜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그런 걱정들이 덜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의 딸이 다시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어떤 사회적 관습보다 중요했다. 그럼 미깁시에 뵙겠습니다. 도윤이 소율에게 말했다. 주소를 적어드릴게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장은 없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가도 될까요? 도윤은 그녀의 염려를 이해했다. 그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분명 그녀가 평소에 방문하는 곳과는 매우 달랐다. 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그가 말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혜은이를 위한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소율은 감사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혜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저녁에 봐, 혜은아. 더 많은 종이 동물을 만들자. 혜은이는 기쁘게 박수를 쳤다. 네, 이모, 저녁에 봐요. 소율이 떠난 후 도윤은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이 동물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혜은이가 저지했다. 안 돼요, 아빠. 이건 우리 동물원이에요. 여기 있어야 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혜은아, 이건 아빠 사무실이야. 사람들이 아빠를 만나러 올 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소율 이모가 그랬어요. 어른들도 가끔은 상상력이 필요하대요. 도윤은 딸의 말에 놀랐다. 그는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지윤이 떠난 이후 그의 세계는 일과 책임감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발휘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단순한 기쁨을 느꼈던가?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동물원은 남겨두자. 혜은이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도윤은 딸의 작은 몸을 안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다. 그와 혜운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후 도윤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을 느꼈다. 그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고급 음식을 주문했다. 혜운이는 자신의 방에서 종이 동물들을 정리하며 소율의 방문을 기다렸다. 혜운아, 너무 기대하지 마. 도윤이 딸에게 말했다. 소율 씨가 못 올 수도 있어. 혜운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는 꼭 올 거예요. 이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윤은 딸의 확신에 놀랐다. 혜운이가 소율에 대해 그렇게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 놀라웠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혜운이는 문으로 달려갔다. 도윤이 문을 열자 소율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청바지와 파스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직장에서보다 조금 더 꾸민 모습이었다.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율이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운이가 그녀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모 왔구나. 소율은 미소를 지으며 혜운이를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도윤은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소율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다. 230평 넓이의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럭셔리함 속에서도 왠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가정의 따뜻함이 부족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소율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앉으시죠. 소율은 혜운이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야. 혜운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종이들과 작은 가위, 그리고 풀이 있었다. 종기 접기 세트. 혜운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고마워요, 이모. 이제 집에서도 종이 동물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소율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가 배달되었고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혜운이의 끊임없는 이야기 덕분에 분위기가 풀렸다. 소율 씨는 얼마나 오래 한림그룹에서 일하셨나요? 도윤이 물었다. 약 3년 정도요. 소율이 대답했다.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했어요. 항상 청소 일을 하셨나요? 소율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사실 전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였죠. 도윤은 놀랐다. 교사였다고요? 그럼 왜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소율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우리는 적응해야 해요. 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무언가 더 있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오늘 밤은 혜운이를 위한 자리였다. 식사 후 혜운이는 소율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소율은 기꺼이 따라갔다. 도윤은 부엌에 남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지윤이 떠난 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혜운이의 슬픔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소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딸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도윤은 혜운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걸어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혜운이와 소율은 바닥에 앉아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다. 소율은 종이를 접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용감한 공주와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혜운이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공주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혜운이는 경외의 눈빛으로 소율을 바라보았다. 이모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내 동생들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지. 이모에게 동생이 있어요? 소율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응,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 내가 그들을 많이 돌봤지. 지금은요? 소율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해. 도윤은 그 대화를 듣고 더 궁금해졌다. 소율의 과거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도윤이 말했다. 재미있어 보이네요. 아빠, 이모가 공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운이가 외쳤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한테도 들려줄래? 그들은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소율은 혜은이에게 종이접기를 더 가르쳐 주었고 도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9시가 되자 혜은이는 하품을 했다. 소율은 시간을 확인하고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요. 혜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올게. 소율이 약속했다. 그리고 내일 회사에서도 만나잖아. 혜은이는 소율을 꼭 안아주었다. 약속했어요? 약속할게. 소율이 말했다. 도윤은 소율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소율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소율이 말했다. 그래요, 내일 봬요. 소율이 떠난 후 도윤은 혜은이를 재우러 갔다. 소녀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아빠, 혜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소율 이모가 우리랑 살 수 있어요? 도윤은 놀랐다. 뭐라고? 소율 이모가 여기 살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이야기도 들려주고 종이접기도 할 수 있잖아요.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혜은아, 그건 복잡한 문제야. 소율 씨는 자기 집이 있어. 하지만 우리 집은 커요. 방도 많고요. 이모가 외로울 것 같아요, 아빠.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자자, 혜은아. 내일 얘기하자. 혜은이는 눈을 감았다. 이모가 있으면 집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도윤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공주님. 그날 밤 도윤은 잠들기 어려웠다. 그는 소율과 혜은이의 상호작용을 생각했다. 소율은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의 마음을 열었고 이전에 어떤 전문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회사에서의 소문을 걱정했다. 이미 일부 이사들은 그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청소부와 너무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마치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윤은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 빨리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혜은이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소율은 분명히 혜은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윤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소율에게 혜은이의 정기적인 보모 역할을 제안할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타협안이었다. 혜은이는 소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혜은이를 회사에 데려갔다. 혜은이는 소율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다. 혜은아, 소율 씨는 지금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도윤이 설명했다. 점심시간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소율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소율 이모, 혜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소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안녕 혜은아, 오늘 아침 일찍 왔구나. 도윤은 소율을 보고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았다. 소율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혜은아, 잠시만 비서 누나랑 있을래? 도윤이 말했다. 아빠는 소율 이모랑 얘기할 게 있어. 혜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비서와 함께 갔다. 도윤의 사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도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박소율 씨,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혜은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제 딸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혜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도윤이 계속했다. 당신이 혜은이의 정기적인 보모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 일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소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라고요? 네. 당신은 교사 경험도 있으시고 혜은이와 잘 맞아요. 회사 일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혜운이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소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장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혜운이는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라진다면 그건 혜운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도윤은 소율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이해력과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율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혜은이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일관된 존재가요. 제가 매일 당신의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혜은이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 청소일도 계속할 수 있고 혜은이도 매일 저를 볼 수 있어요. 도윤은 그 제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소율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장님도 가능하면 일찍 귀가하셔서 혜은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도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혜은이에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제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소율의 말은 그의 마음을 찔렀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논의했다. 소율은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혜은이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도윤은 그녀에게 후한 보수를 제안했고 그녀는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소율 씨, 도윤이 대화를 마치며 말했다. 어제 혜은이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느냐고요. 소율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물론 그건 너무 과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율이 웃으며 말을 끊었다. 맞아요. 그건 정말 과한 요청이네요. 혜은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아이들은 때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죠.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매일 오후 소율은 청소일을 마친 후 도윤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혜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 했다. 도윤은 최대한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의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차갑고 형식적이던 공간에 생기가 돌았다. 혜은이의 종이 작품들이 벽에 붙었고 소율이 가져온 작은 식물들이 창가에 놓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소율과 혜은이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를 만들고 있었다. 아빠, 혜은이가 그를 보고 외쳤다. 우리가 약과를 만들고 있어요. 소율 이모가 할머니한테 배운 비법이래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겠는데.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소율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밀가루 자국이 있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도윤 씨라고 불러주세요. 소율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윤 씨. 그들은 함께 약과를 완성했다. 도윤도 동참해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빚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단순한 가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윤이 살아있을 때도 그는 항상 바빴다. 항상 회사 일에 매달려 있었다. 약과가 다 구워졌을 때 세 사람은 따뜻한 차와 함께 그것을 즐겼다. 혜은이는 자신이 만든 약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스러워했다. 이모, 내일은 뭐 할 거예요? 혜은이가 물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우리가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혜은이의 눈이 빛났다. 정원이요? 어디에요? 발코니에. 소율이 말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좋아요. 혜은이가 외쳤다. 아빠도 같이 할 거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그는 마음을 바꿨다. 그래, 나도 같이 할게. 그가 약속했다. 혜은이가 잠든 후 도윤과 소율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소율 씨,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교사에서 청소부가 되었는지. 소율은 차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율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두 여동생을 돌봐야 했죠. 도윤은 놀랐다. 16살에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친척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보내질 뻔했지만 제가 동생들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죠. 정말 힘들었겠네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어요. 제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교사가 되셨군요. 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작은 어린이집에서 일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더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한림그룹에 오게 되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한숨을 쉬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제 동생 중 하나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었죠.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도윤은 소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성이었다. 당신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가 물었다. 소율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동생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도윤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소율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소율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오래된 일이에요. 다른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소율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저 상황에 적응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도윤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소율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도윤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따뜻함, 연결됨, 그리고 끌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소율도 일어섰다. 네, 저도 가봐야겠어요. 내일 뵐게요. 내일 뵙죠. 도윤이 말했다. 소율이 떠난 후 도윤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지윤에 대한 기억과 충성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율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소율과의 대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 사장님, 김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도윤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민재 이사는 한림그룹의 마케팅 담당 이사였다. 그는 도윤과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재가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혜운이도 많이 좋아졌고. 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청소부 여성 덕분에 혜운이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어. 도윤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문이 빠르네. 회사가 작은 마을이라고 했잖아.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어. CEO가 청소부를 집에 초대했다고. 도윤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혜운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게 중요해. 민재는 표정을 심각하게 바꾸었다. 도윤아, 난 네 친구로서 말하는 거야. 조심해. 이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네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네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훈이 떠난 후 너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윤은 화가 났다. 내 개인적인 삶이 회사 경영 능력과 무슨 상관이지? 우리 모두 알잖아, 도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인식이 현실이야. 특히 너처럼 공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운이가 웃고 이야기하고 다시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 민재는 친구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도 그걸 이해해.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최고의 아동 심리학자들, 교육 전문가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시도했어. 도윤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소율이 혜운이에게 필요한 것이야. 민재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도윤이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그냥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대화가 업무 관련 주제로 전환되었고 두 사람은 곧 다가올 신제품 출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민재의 말은 도윤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 오후 도윤은 예정대로 일찍 퇴근했다. 그는 혜운이와 소율과 함께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집에 도착하자 소율과 혜운이는 이미 화분과 흙, 씨앗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아빠! 혜운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와요. 우리가 벌써 시작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조금 늦었네. 괜찮아요, 소율이 말했다. 우린 방금 흙을 화분에 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작은 화분들에 씨앗을 심었다. 소율은 혜운이에게 각 식물의 이름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해 주었다. 도윤은 그녀의 지식에 감탄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가 말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어머니가 작은 텃밭을 가꾸셨어요. 저는 항상 그녀를 도왔죠. 작업을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혜운이는 자신이 심은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궁금해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혜운아, 소율이 설명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 식사 후 혜운이는 졸려하기 시작했다. 소율이 그녀를 재우러 데려갔다. 도윤은 부엌을 정리하며 그들이 오늘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했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저녁과 같았다. 오랫동안 그는 이런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소율이 혜운이의 방에서 나오자 도윤은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혜운이가 잠들었나요? 그가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받았다. 네, 금방 잠들었어요. 오늘 많이 신났거든요. 그들은 발코니로 나가 새로 만든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소율 씨, 도윤이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혜운이에게요.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도 혜운이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당신이 오기 전 이 집은 그저 우리가 잠을 자는 장소였어요. 이제는 정말 가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율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꽃 한 송이, 노래 한 곡, 이야기 한 편.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제했다. 소율 씨, 당신의 동생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픈 동생 말이에요. 소율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수진이요. 그 아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희귀한 혈액 질환이 있었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죠.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닮았네요. 도윤이 말했다. 당신도 항상 미소 짓고 있어요. 소율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수진이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수진이가 떠난 후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하셨나요? 도윤이 물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자문해온 질문이었다. 소율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게 돼요. 가끔은 수진이가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가 바랐던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요. 도윤은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지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실감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일종의 위로를 느꼈다. 혜운이가 아침에 저에게 물었어요. 소율이 마침내 말했다. 엄마가 돌아올 수 있느냐고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혜은이가 행복할 때 엄마도 행복하다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적절한 대답이네요. 대화가 더 깊어지려는 순간 도윤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소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안으로 들어갈게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회사의 긴급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통화했고 통화가 끝났을 때 소율은 이미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시나요? 도윤이 물었다. 네, 늦었어요. 소율이 대답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고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은이가 정말 즐거워했어요.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내일 뵐게요. 도윤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혜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일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내가 심은 씨앗 확인했어요. 혜은이가 차 안에서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오늘 아침에는 못 봤어. 어떤데? 아직 안 자랐어요. 혜은이가 약간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율 이모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대요. 이모 말씀이 맞아, 도윤이 말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리지.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원장이 도윤을 반갑게 맞이했다. 강 선생님, 혜은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원장이 말했다. 훨씬 활발하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요. 도윤은 기뻤다. 정말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새 보모가 있다고 들었어요. 혜은이가 계속 소율 이모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소율 씨가 혜은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원장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요. 혹시 참석하실 수 있나요? 도윤은 자신의 일정을 생각해 보았다. 금요일에는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회의가 있어서. 원장의 표정이 약간 실망스러워졌다. 그렇군요. 혜은이가 아빠가 오실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도윤은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소율의 말을 떠올렸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가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대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기뻐했다. 아, 정말요? 혜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도윤은 혜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즐겁게 지내, 혜은아. 저녁에 보자. 혜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네, 아빠 사랑해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공주님. 회사로 가는 길에 도윤은 금요일 이사회를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했다. 그것은 중요한 회의였지만 딸의 행사도 중요했다. 그는 둘 다 참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바로 비서를 불렀다. 금요일 이사회 시간을 오전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오후에 혜은이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일본과 중국에서 오시는 이사들이 있어서 일정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사회는 그대로 두고 제 오후 일정을 전부 취소해 주세요. 3시부터 5시까지는 비워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런데 3시에 예정된 김 부장과의 미팅은요? 다른 날로 미뤄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윤이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 일정을 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소율이 혜은이를 데리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금요일 오후에 혜은이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이니 당신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소율이 답장을 보냈다.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혜은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가도 될까요? 혜은이가 저도 같이 오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함께 가요. 금요일이 되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혜은이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에 서툴렀지만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맛은 괜찮았다. 와, 아빠가 요리했어요? 혜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응,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간다는 거 알지? 혜운이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아빠가 올 거예요? 당연하지. 소율 이모도 같이 올 거야.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최고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도윤은 딸을 안아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이집에 혜운이를 데려다 준 후 도윤은 회사로 향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오후 1시에 시작되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제 마지막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중국 시장 확장에 관한 전략입니다. 최 부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안건은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니까요. 그는 신속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평소라면 1시간 이상 걸릴 논의를 30분으로 줄였다. 일부 이사들은 도윤의 갑작스러운 효율성에 놀랐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고치고 재킷을 입었다. 2시 45분 그는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사장님, 김민재가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시계를 보았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급한 약속이 있어요. 비즈니스 미팅인가요? 민재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혜운이 학부모 참관 수업이에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지금요? 이사회 바로 후에. 그래, 약속했거든.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에게 중요한 일이야. 민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알겠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도윤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혜운이의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다. 3시 10분 그는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소율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이사회는 잘 끝났나요? 네, 평소보다 빨리 끝냈어요. 그들은 함께 혜운이의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혜운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미 와 있었다. 강 사장님, 오셨군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의 특별한 날을 놓칠 수 없죠. 참관 수업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었다. 혜운이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왔다. 저는 제가 심은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혜운이가 말했다. 소율 이모랑 아빠랑 같이 심었어요. 그녀는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다. 작은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소율 이모가 말했어요.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도윤은 감동을 받았다. 혜운이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감동한 표정으로 혜운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혜운이는 기쁨에 찬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모, 어땠어요? 도윤은 그녀를 안아들었다. 정말 자랑스러워, 혜운아. 네가 정말 잘했어. 이모가 준비하는 걸 도와줬어요. 혜운이가 소율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혜운이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원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혜운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훨씬 더 활발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소율 씨 덕분이에요. 원장은 소율을 바라보았다. 소율 씨가 혜운이의 이모신가요? 도윤과 소율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소율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혜운이가 단순하게 말했다. 소율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저랑 놀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요리도 가르쳐줘요. 원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혜운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쁩니다. 도윤은 소율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분명 이 상황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도윤이 혜운이에게 제안했다. 네, 아이스크림. 혜운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세 사람은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혜운이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했고 도윤과 소율은 바닐라를 택했다. 오늘 정말 잘했어, 혜운아. 도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혜운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와서 정말 기뻤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도윤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던가.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혜운이의 얼굴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자상함과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회사였다. 죄송합니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소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도윤은 가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중국 투자자와의 긴급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10분 동안 통화했고 통화가 끝났을 때 창문을 통해 소율과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완벽한 그림 같았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소율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존경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운이도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윤에 대한 기억, 회사에서의 평판, 그리고 소율과의 사회적 차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게로 돌아오자 혜운이가 그에게 물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집에 가자. 소율이 말했다. 저는 여기서 헤어질게요. 오늘 저녁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도윤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모, 안 와요? 혜운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율은 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혜운아. 내일은 갈게. 약속할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할게. 소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소율과 작별 인사를 했다. 도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혜운이가 물었다. 아빠, 소율 이모 좋아해요? 도윤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아빠가 이모를 볼 때 표정이 달라져요. 엄마 사진 볼 때처럼요.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소율 이모는 좋은 사람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지. 혜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모가 우리랑 살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혜운아, 그건 복잡한 문제야. 어른들의 관계는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혜운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소율 이모랑 있으면 우리 행복해요. 도윤은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혜운아.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셨어. 그날 밤 혜운이를 재운 후 도윤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윤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혜운이는 많이 컸어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소율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혜운이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당신을 배신하는 걸까요?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혜운이 말이 맞아요. 당신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는 소율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혜운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늘 소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흔들렸다. 도윤 씨, 저예요. 소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소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소율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혜운이를 못 볼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도윤은 걱정이 되었다. 많이 심각한가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소율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어머니가 심장 수술이 필요하시대요. 하지만 비용이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도윤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소율 씨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도윤은 혜운이를 비서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소율을 대기실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소율 씨,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율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 씨, 정말 오셨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소율은 한숨을 쉬었다. 안정은 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비용이...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소율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혜운이와 저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도윤은 즉시 행동했다. 그는 병원 원장을 만나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의 이름과 영향력 덕분에 소율의 어머니는 즉시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배정되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소율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소율이 물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이 말할 때였다. 소율 씨, 저는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 특히 혜운이에게 준 웃음, 그리고 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 소율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 씨,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도윤이 계속했다. 저는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혜운이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박소율 씨, 어머니 수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시 뵐 수 있어요. 소율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물론이죠.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소율은 어머니의 수술실로 향했다.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혜운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혜운이는 소율의 어머니가 빨리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렸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의사가 말했다. 24시간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소율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감쌌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틀 후 소율의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도윤은 혜운이와 함께 병문안을 갔다. 그들은 꽃과 과일 바구니를 가져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혜운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인사했다. 저는 혜운이에요. 소율 이모 친구예요. 김미자 여사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네가 말했던 그 아이구나?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리고 이분이 혜운이 아버지 강도윤 씨예요. 어머니 수술비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미자 여사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왜 낯선 사람을 도와주셨나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소율 씨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딸을 바라보았다. 소율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자 여사는 약하게 웃었다. 이해하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소율이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기쁘네요. 혜운이는 미자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소율, 도윤, 혜운이, 그리고 미자 여사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혜운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도 포함이요. 미자 여사는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귀여운 아가. 그날 저녁 도윤은 소율에게 제안을 했다. 어머니가 회복하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혜운이도 좋아할 거고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함께 모시면 됩니다. 소율은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돼요.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충분히 넓고 혜운이는 당신이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소율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물어볼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미자 여사는 도윤의 제안에 놀랐지만 결국 동의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퇴원했고 도윤의 집으로 이사했다. 소율도 함께였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다. 미자 여사는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혜운이의 순수한 애정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혜운이는 미자 여사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노인은 그것을 좋아했다. 오랫동안 손녀를 원했어요. 미자 여사가 어느 날 저녁 도윤에게 고백했다. 소율이의 동생 수진이가 떠난 후 저는 그런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혜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족입니다. 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강 선생님. 소율이 회복 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도윤은 일찍 귀가하여 혜운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공원에서 놀고 책을 읽었다.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혜운이가 잠든 후 도윤과 소율은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소율 씨,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병원에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놀라워요. 혜운이는 다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답게 행동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혜운이는 제게 수진이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당신은? 저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소율이 말했다. 처음에는 단지 CEO, 부자, 권력자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아버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율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소율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처음 회의실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가 말했다. 혜운이가 웃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요. 그건 당시에는 절박한 아버지의 충동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건 제 진심이에요.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 씨, 박소율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혜운이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소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회적 차이가 너무 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혜운이의 행복, 당신의 행복, 그리고 제 행복이요. 그때 혜운이가 발코니 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마법 단추를 들고 있었다. 이모 아빠, 혜운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단추가 빛나고 있어요.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소율과 도윤은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들 사이로 걸어와 단추를 들어 보였다. 달빛 아래 작은 단추가 반짝였다. 단추가 말했어요. 혜운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마법이 영원히 계속된대요. 소율은 눈물을 흘리며 혜운이를 안았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소율이 마침내 대답했다.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도윤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껴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혜운이가 물었다. 그래, 혜운아, 도윤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한 달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미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을 축복했다. 혜운이는 꽃다발을 들고 행복하게 웃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율은 혜운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보석함이었고 그 안에는 마법 단추가 들어있었다. 이건 네가 항상 간직해야 할 마법이야. 소율이 말했다. 사랑과 가족의 마법. 혜운이는 기쁨에 찬 얼굴로 새 어머니를 안았다. 사랑해요, 맘마.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혜운이에게 엄마라고 불렸다. 나도 너를 사랑해, 혜운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파트 옥상 정원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혜운이가 갑자기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봐요, 하트 모양 구름이에요. 도윤과 소율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실제로 달 옆에 하트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다. 엄마가 보낸 거예요. 혜운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안았다. 소율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 혜운아, 도윤이 말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한때 슬픔과 침묵으로 가득 찼던 가정은 이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이 가져온 작은 마법 단추는 단순한 천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진정한 마법과도 같았다. 그것은 상처받은 가족에게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도윤은 이제 이해했다. 진정한 행복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